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인간관계, 특히 커플, 부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는데요. 최유나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년 차 접어든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글을 쓰는 일을 조금씩 또 하고 있어서 작가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혼자와 함께의 사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네. 책에서 나왔던 나쁜 이별, 나은 이별 그런 표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나쁜 이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쁜 이별이라고 한다면은 네.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을 기대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나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만 두고 보자. 내가 이 사람과 안 맞는 점, 맞는 점, 이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별로야. 저 사람의 잘못으로 나는 이별을 한 거야.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혐오처럼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누구하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네. 나쁜 이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남을 탓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이별이 아닐까. 이 나쁨의 반대는 착한이잖아요. 근데 착한 이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결국엔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착한 이별이 아닌 좀 나은 이별, 나은 이별의 기준이 있을까요? 더 성숙되고 더 행복해지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보면 이별이 저 사람한테 정말 큰 자양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신가요? 이별이라는 게 대부분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 비슷한 감정을 겪으시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내가 그때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나의 이런 부족함을 알았더라면 좀 더 맞는 사람을 선택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남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다시 가정을 이루시는 분도 계시고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점점 더 좋아지시는 걸 봤을 때 이런 이별이라면 정말 할만하다. 이별을 해야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별을 통해서 네. 다시 완성되시는 분들이라고도 네,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30 분들께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좀 좋은 사람을 찾고 싶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알아보는 눈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외도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성향을 분류를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나약한 성향, 굉장히 이제 여리고 나약하고 혼자서 잘 뭘 못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피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대화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거나 상대방이 나를 좀 탓하는 것 같으면 좀 숨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나치게 상대방을 의심하는 성향의 분들.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 따라 그쵸. 상대방을 보다 보니 그쵸.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본인처럼 생각하고 의심을 네, 하는 거네요. 네. 또 네. 네 번째로는 정말 익스트림한 자극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스포츠카를 막 사서 뚜껑을 열고 달렸는데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또 다음 달에는 뭐 새로운 걸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4가지 성향이 굉장히 배우자로서는 힘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연애할 때 미리 알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연애를 우리가 좀 해보고 결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말 처음엔 다 좋지만 지루함이라는 어떤 챕터로 좀 바뀌었을 때 네. 이걸 안정이라고 또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정을 지루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루한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성향이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책에 써주신 표현 중에요. 이혼 변호사는 이혼을 막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혼을 돕고 나서 이분은 진짜 상대로부터 벗어나길 잘했다 느끼셨던 분이 있거나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배우자나 연인의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 가치관을 앞세우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가정을 깨는 거는 더더욱 그런 일인데 대부분 이제 이혼하세요, 헤어지세요 이런 말 안 하는데
정말 간혹 이 사람들은 헤어지세요가 입 밖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보호자 역할, 경제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부모님들 내가 다 챙기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20년 정도를 가게 옆에 쪽방을 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또 손님들 미용을 해드리고 또 아이 키우고 밥 먹이고 가게 월세 계약하고 이런 것들. 남편분은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나 오늘 힘들었어 이제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징징거림이 또 계속 수십 년간 있었고 이 여자분도 이게 너무 당연하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다 보니까 자기가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만큼을 더 해주지 못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 싶다. 너무 지쳤다. 근데 상대방은 또 받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 부분은 좀 못해줬어. 이런 얘기만 계속 하셔서 조정위원님들이랑 판사님들이 나무라셨던 경험이 있었는데 연인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의 엄마 같다. 내가 이 사람의 아빠 같다. 얘는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별만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서로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좋은 결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반대 배우자님은 혼자서는 자립할 수가 없는 분이네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20대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고 걱정이 될 때가 뭐냐면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이런데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철이 들면 괜찮겠지.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가정을 이끌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꼭 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그쵸. 그렇게 20년 30년 후에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오시니까요. 맞아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미혼분들은 요 포인트 그 사람의 기본적인 습관이나 성향 한번 꼭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보던 동화에 항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실 현실에서 이게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화 속에서 보는 엔딩에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결혼을 하면은 꽤 행복할 것이다.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플이 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모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관계를 오래오래 지속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과 행동 부분에서 좀 나눠보면 말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말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해서 싸우실 때 보면 꼭 한 명은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말투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하라고 이제 거기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건데 한 100쌍이 있으면 99쌍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말투를 조금 상대방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뭐 누가 예민한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냥 상호작용 그 자체거든요. 이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고 이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맞아요. 그래서 말투를 한번 잘 정비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말의 컨텐츠에 있어서 알아주는 말을 많이 하면 관계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여행을 막 계획을 하고 막 예약을 하고 이러면 저게 정말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저 사람 바쁘니까 이거 내가 다 해놔야지.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여행 준비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이걸 또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준비한 거를 혹시 번거롭다고 생각을 할까봐 나는 이걸 정말 행복하게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그 플러스 알파적인 배려를 했을 때 상대방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다고 받아들이는 그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맞아요. 앞으로의 관계에서 이 여행을 준비하는 일은 다 저 사람의 몫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점점 어긋나는데 여행 준비하느라고 힘들었겠다. 이걸 어떻게 계획했어. 너가 계획해줘서 너무 좋았다. 진짜 그냥 알아주는 말 그거 한마디가 저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든 저 사람이 어떤 불만이 있든 그걸 다 해소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집에 왔는데 집이 깨끗하면 별거 아니지만 오늘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열심히 청소했나 봐. 힘들었겠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 이것 때문에 법정에 오시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가 끝나는 게 대부분의 관계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알아야 한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네.
관계를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출연했던 다른 연애 채널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듯해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런 식이었어요. 부부 사이라면은 네. 설거지를 맨날 아침마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명이 너무 그걸 당연시 생각해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정색하면서 야, 나 설거지 했는데 이거 고맙다고도 안 해 하면 좀 싸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귀엽게 생색내는 거. 여기 되게 깨끗하지 않아? 봐봐, 오늘따라 부엌이 엄청 깨끗하지. 뭐 이러면 상대가 알아챕니다. 아, 맞다. 설거지 했네,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화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서 좀 생색도 내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쌓이지 않게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드네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대로의 생색. 되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정말 사람마다 다른데 알아봐주지 않았다고 삐지지 않게 그쵸.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 그쵸.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그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과실이면 상당히 너그럽게 왜 그랬어? 이걸 물어봐요 항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안 해서 아, 이게 배려였구나 이 사람한테는. 맞아요. 법정에서 어머님 아버님들 막 5, 60대 정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꼭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